여러분, 썰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총각딱지를 뗀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 시마네 현에서 1300년을 이어 내려오는 국보급 신사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가문의 전통을 이어나가야 하는 운명으로 차기 간호실어서 엄격한 교육과 자질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17살이 되던 해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보급 신사의 장자로서 몇 번 전쟁 차출에서 면제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징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어서 외가댁까지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방문이니 그 얼마나 주변에 과잉보호막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습니까? 외가댁 주변에는 막 모를 내놓은 푸른 논이 한눈에 들어와 아주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신사 안에서만 살았던 제 눈에는 논에 모를 낸 게 그냥 풀로 보였지요. 가까운 곳에 신사에서 쓰던 낯이 보이길래 딱 뭐가 한 움큼 되니 붙잡기도 좋고 베어보니까 쓱 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는 논에 엎어져 모를 차례차례 다 거의 베버렸습니다. 내 이런 모습을 같이 따라온 하인 3명이 발견하고 갑자기 단체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급하게 집 안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나도 하도 궁금해서 뒤쫓아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들어오니 점심 식사를 하라고 하여 외할아버지와 밥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뜨는데 할아버지께서 얘야, 지금 네가 먹고 있는 그 흰밥은 어디서 나온 거냐? 어디서 나오기는요? 그냥 밥이지요. 그래, 그럼 그 밥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어디서 나온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몹시 역정을 내시면서 18살이나 되도록 밥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사니? 도대체 네 아버지가 무엇을 가리킨 거냐?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밥은 내가 오늘 한나절이나 베버린 그 벼에서 나온 것을 왜 몰라? 오늘 내가 벼를 다 베버려서 이 할아버지는 내년에 뭘 먹고 사냐? 이제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좀 알겠냐? 그럴 정도의 세상 물정도 모르는 내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누구를 죽이겠다고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인지요. 그렇게 저는 어느 섬에 배치되었으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포를 벗고 군복과 모자를 썼습니다. 부대장님께서는 제 처지를 알고 계시는지 아님 우리 집안의 압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 식사를 안 하고 가까운 온천여관 가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군대 오기 전 절제된 식사만 하다가 여관 가서 푸짐한 식사를 하니 철이 덜 난 나는 밥 시간만 즐겁게 기다리면서 말만 전쟁터이지 나름대로 자유롭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단 하루라도 여간집 딸을 안 보면 달이라도 쳐다봐야 할 정도로 24시간 머릿속이 그녀로 가득 찼습니다. 전쟁을 하러 온 건지 사랑을 하러 온 건지 나도 모르게 내 가슴 깊이 다가온 여간집 딸을 죽도록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면서 부친에 이어 차기 간호시로 정해졌고 부인 될 사람도 저희 신사에서 16살부터 임원들에 의하여 정해지고 교육도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다 잘 알면서도 여간집 딸밖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요. 얼마 안 가서 우리 사이를 눈치챈 그녀의 아버님이 저를 필사적으로 반대하여 밥도 먹으러 못 오게 하는 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나 역시 더 심각한 일은 만약 여간집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날은
그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나는 상사병에 죽게 생겨서 매일 저녁 4개월 동안이나 그녀의 여관 주변을 서성거리며 우연이라도 마주치기를 끈질기게 기다리다가 오래간만에 기적적으로 여관 뒤뜰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오늘 그녀와 헤어지면 영원히 그녀를 못 볼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버님한테 매를 맞아 죽어도 나는 그녀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고 내가 지켜줄 테니 오늘 밤중에 몰래 짐을 싸가지고 그냥 부모님과 집을 버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망설이는 그녀에게 내 생명을 다해 지켜주겠노라고 설득하고 약속도 하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미쳤나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오늘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떨면서 오늘 밤 여인숙에서 만나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첫 배를 타고 시마나현 우리 집으로 도망을 가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여인숙에 먼저 도착해서 가출을 시도해보겠다는 그녀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무사히 탈출하기를 빌었습니다.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초조하게 기다리며 간장이 다 녹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 2시간쯤 지나자 어두움 속에서 정말로 그녀는 트렁크 2개를 들고 여인숙으로 나타나 주었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만 섬을 빠져나가면 된다는 그녀의 말에 나는 새벽 배 예약표 2장을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산을 넘고 또 넘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그녀에게 총각의 딱지를 뗀 인생 일대에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이 찰떡같이 가슴을 꼭 끌어안고 깊이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사이렌 소리에 자다가 놀래서 일어났는데 모두 부대로 긴급 복귀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나는 잠시 정보를 얻으려고 밖에 나오자 긴급 비상사태로 출격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흐느끼는 그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폭격으로 백길이 막혔고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니 가방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집 나온 지 하루 만에 다시 들어가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맞아 죽는다고 흐느끼고 또 흐느꼈습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서 꼭 데리러 오겠다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두 손을 꼭 잡아주고 바로 복귀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필리핀 해역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기 무섭게 제일 먼저 그녀와 결혼할 조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가문 규정에 부딪혀 결국에는 간우시 자리를 포기까지 하면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했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전쟁 중에도 나는 그녀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반인이 된 나는 그녀와 나의 추억이 있는 그 섬을 무려 4년 만에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섬에 도착하면서 한동안 내가 잘못 왔나 하는 혼동이 되었습니다. 섬 전체가 폭격을 맞아 그 여관 건물은 물론 황망한 허허벌판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고 아쉬워 섬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락 같은 소식이라도 좋으니 그녀의 소식을 듣고 떠나고 싶어서 여기저기 헤매던 중 그 여관집을 기억하는 한 노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노파한테 그녀의 주소를 손에 쥔 것만으로도 기뻐서 바로 그녀의 새로운 주소지로 또 며칠 걸려서 찾아갔지요.
그녀의 동네는 분위기 있고 허름한 2층 찻집이 있었습니다. 찻집 후미진 곳에 자리를 잡은 나는 드디어 4년 만에 그녀를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 벅차고 설레어 찻잔이 떨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도 더욱 남자다워진 날 보고 얼마나 놀라고 반가워해 줄까 상상을 하며 조금 진정한 후 메모지를 작성했습니다. 내가 여기 찻집 2층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지금 바로 나와. 라고 작성한 메모지를 찻집에서 일하는 보이에게 주소지에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해 왔지요. 4년이란 참 주마등 같은 세월 속에서 늘 그리웠던 여인을 곧 만날 것이라는 생각에 진정이 잘 안 되어서 그 사이 화장실을 여러 번 다녀오면서 침착하려고 애쓰면서 긴장했습니다. 이윽고 다방문이 쓱 하고 열리더니 남자 손님은 쭈삣쭈삣 내 앞으로 오더니 저에게 다카하시 선생님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다카하시라고 하자마자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착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여간집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아내를 통해 선생님 말은 많이 들어서 저도 다카하시 선생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일주일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도 선생님을 늘 못 잊어 하다가 임신하고 나서 겨우 안정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제 아내 앞에 지금 모습을 보이시면 제 아내는 다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선생님,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아내의 기억 속의 선생님은 2차 대전에서 국가를 위해서 산화한 것으로 남게 해주세요. 이제 막 태어난 제 아들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너무나 기가 막힌 나는 입이 안 열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 듣기만 했습니다. 절망스러운 생각에 단 한마디 무어라 질문도 못했고 그냥 천천히 다방에서 일어서 밖으로 향하는데 처음에는 내 가슴에 아주 큰 구멍이 하나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뻥 뚫린 가슴으로 찬바람이 휘 들어와서 다시 등 뒤로 휘 하고 빠져나가는 것 같은 너무 수산하고 허전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그날 2층 찻집에서 느꼈던 그 찬바람은 지금도 내 겨드랑이를 스쳐 어깨까지 차가워지곤 합니다.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한 만큼 기억 속의 그녀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안정을 찾고 결혼하여 잘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안은 되었습니다. 나는 고위 관료로서 당시 장관급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종합병원에 입원해 정기 신체 검사를 받는데 나는 그날도 정기 신체 검사를 하기 위하여 도쿄 어느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입원하면 귀찮을 정도로 인사 오는 방문객이 많았는데 그날은 다른 방문객 손님 틈에 어떤 30대 여성이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데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젊은 날 내 첫사랑 여관집 딸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노장이 된 나도 몹시 흥분이 되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여성에게 나도 모르게 내가 어쩌다 오늘 정장을 안 입었는지 모르겠네 라고 탄식을 했을 정도입니다. 뭘 어쩔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일단 비서를 불러 여성의 거주지를 알아놓고 내가 퇴원하면 무조건 그 여성과 식사 시간 예약을 해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퇴원을 하자마자 긴자 호텔 라운지에서 다시 만난 그 여성은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내 첫사랑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틀리는 것은 한 가지. 그녀는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여성인 그녀를 아주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관료직을 퇴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나는 한국인인 그녀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그녀는 줄줄줄줄 소원을 많이도 말하였습니다. 나는 다소 내 체면이 깎일 망정 내 있는 힘을 다해 그 한국 여성의 소원을 모두 다 들어주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잠시나마 나를 추억 속으로 가보게 해준 한국 여성에게도 좋은 인연 감사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저는 모든 추억이 꼭 어제같이 선명합니다. 썰마마 이론. 우리 앞 세대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글쎄, 우리 세대는 돈을 더 사랑하니까 준수한 사랑은 만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매주 금요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